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해낼 수 있다입니다. 저자는 보도 셰퍼, 출판사는 소미 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도 셰퍼,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이다. 그가 쓴 책들은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등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너는 아주 멋진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목소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너는 부족한 점이 많아.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가?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그다지 자제력도 없고, 그다지 재능도 없고, 그다지 경험도 없고, 그다지 장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는가? 관건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둘 중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구나 경험하여 알고 있듯 타인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춤추게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타인의 말은 우리를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왕따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어떤가?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남들이 하는 말 모두를 합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남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너는 루저야. 너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너는 게을러 빠졌어. 너는 그걸 해낼 수 없어.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어떠한가?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멋져. 너는 아주 특별해.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훌륭해.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나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바를 이룰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성공할 거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정말로 충만한 양질의 삶을 살 거야.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또한 만일 당신이 이 엄청난 내적 평화를 느끼고 나는 지금 잘 하고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이 엄청난 내적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아주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확신. 누군가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의식을 지니고 싶어 한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칭과 멘토링을 해오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누구에게든 자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의식 없이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위너들의 남다른 점은 무엇인가? 위너들의 인생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 이들에게도 날마다 즐거운 일만 펼쳐지지는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단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방법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우리 내면에 자의식이 없다면
그 자리에 염려와 불안, 의구심, 두려움 등의 다른 감정들이 파고들어 자리 잡는다. 이 경우 작은 문제가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력하다고만 느껴지고 나는 해낼 수 없어라는 생각만 든다. 반면에 자의식이 탄탄하다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난 성공할 거야,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해, 이렇게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행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엄청난 내적 평화를 느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할 것이다.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정도의 확신을 누릴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내적인 확신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난 해낼 수 있어. 난 그걸 아주 잘할 수 있어. 이런 흔들림 없는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을 꿈꾼다. 사람은 누구나 바위처럼 단단한 자신감을 지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난 할 수 없어. 하지만 난 해야 돼. 혹은 난 해야 돼.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제기해 보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대답하고 만다. 나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어. 나는 그걸 해내야만 하지만 해낼 수 없어. 이들의 자의식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자의식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두 번째,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자아의식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자아의식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말 아닌가? 카럴이 반어법으로 혼잣말을 했다. 아주 유용한 팁이군. 하지만 그 순간 카럴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아의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의식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평가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다. 이제 자의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글귀 속의 내용을 예전의 운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다. 체력을 키우고 싶다면 우선 체력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의식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는 자의식에도 적용된다. 만일 자의식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자의식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이런 결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의식을 키워야 할까? 당신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만 하면 된다. 날마다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 곁에 머물러 계속 주시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크는 나의 행복과 성공이 나의 자의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마크의 말에 따르면 자의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자신감.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내게 주어질 과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2번째, 자존감. 내가 보기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3번째, 자아상.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며 이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이해한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왜 내려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잠시 후 카르레의 머릿속에 자식에 관한 핵심을 요약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자의식의 3가지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멕시코 인디언인 돈 호세를 만나서 자의식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낙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에는 2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며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들을 낙원에서 추방해 버릴 거라는 말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이 첫 번째 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나무의 가지에는 아주 커다란 독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거짓말을 하면서 염려라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이 뱀의 독은 염려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나뭇가지에 사는 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막대한 염려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순수했고 누구의 말이나 믿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우리 인간들은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뱀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돈 호세는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마크가 물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자께서는 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호세가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멕시코 인디언들은 뱀의 이야기가 지닌 파괴적인 힘이 인간의 마음속의 의심과 염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순간부터 선한 세상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의 의심이 우리에게 독을 퍼뜨린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자신의 진실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존재 그 자체로 선하다.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죄란 우리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들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식은 사라져버렸죠. 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이 우리 인간들에게 퍼뜨린 첫 번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왜곡된 방향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뱀이 인간들에게 퍼뜨린 두 번째 거짓말, 즉 너는 해낼 수 없어라는 거짓말 또한 이처럼 극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낙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탐탁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평가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두 가지 거짓말은 현실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야.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자의식을 상실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는 알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즉 자아상이 투영된 반사체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 또한 상실해버렸죠. 좋은 소식이 하나,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의식을 상실했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거짓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무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나무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도 좋습니다. 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확신과 힘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크가 물었다. 두 번째 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돈 호세가 대답했다. 이 옛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크가 요청했다. 돈 호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바꾼다면 우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신에 관한 믿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나무 곁으로 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안정감이 들죠. 그리고 마음속에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면 그 즉시 우리가 머무는 곳은 다시 낙원이 됩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멈추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다시 낙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마크가 물었다. 돈 호세는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지금 네 이야기에 만족하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돈 호세는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다. 자네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는 경험도 해보았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세상이 좀 더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혹은 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 자네가 어렸을 때는 두 나무 중 어떤 나무의 영향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자네는 어른이 되었어. 어른이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어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꺼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스스로 설득한다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자네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어. 자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이야.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카를이 대답했다. 저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마크처럼 강인해지고 싶어요. 마크처럼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돈 호세가 카를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강인함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네. 나도 마찬가지고 마크도 마찬가지야.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장 처음에는 거짓의 나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했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생명의 나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했지.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해낼 수 있어. 이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어. 카럴은 돈 호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마크가 자의식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존감. 나는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멋진 사람이라고 여긴다. 자아상. 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에 대해서 감사한다. 마크에게서 자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의 영적 발전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네. 돈 호세가 설명했다. 카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령의 멕시코 인디언 돈 호세를 쳐다보았다. 자네의 영적 발전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자네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야. 카럴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답을 할 수 없었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돈 호세의 말을 들으니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을 만한 일이었다. 그때 돈 호세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네.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 그때부터 나는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하기 싫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네.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처음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었다네. 그게 가장 쉬웠지. 그러니 자네도 그것부터 시작해보게나. 카럴은 그에게 자신의 법학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본래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카럴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그것이 카럴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 그는 갑자기 한 가지 확신. 학업을 중단해야겠어라는 확신이 들었다. 카럴이 이러한 생각을 돈 호세에게 말하자 돈 호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자네는 타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걸세. 부모님의 목소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고 여겼던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자네의 자아상이 아니라 제3자의 상이었어. 타인들에 의한 자네의 모습일 뿐 자네의 내면에서 나온 자네의 자아상이 아니었지. 그리고 동시에 자네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왔지. 이제 자네가 깨달았다시피 자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자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 자네의 자아상을 바탕으로 자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네. 자네는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찾게 될 것세.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나.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너의 목표는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너는 남들에게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는가? 자네에게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다면 자네는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네. 자네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분명히 알기만 하면 돼. 누군가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주어져 있어.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이 자연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묻다 보면 자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누군가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온전한 형상은 아니라네. 이는 첫 번째 나무가 속삭이는 거짓이 반영된 모습일 뿐이지. 이제 자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게 말해줄 때가 되었어.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카를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돈 호세가 이렇게 다그쳤다. 예, 정말로 원합니다. 돈 호세가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건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나를 사랑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자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돈 호세가 말했다. 카를은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는 말이었는데요. 물론 그렇겠지. 돈 호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말부터 해야 한다네. 거울 앞에 서서 카를, 난 너를 사랑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죠? 카를이 물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닐 텐데요. 자네의 생각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는 거야. 돈 호세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이런 대화를 한 달 동안 나누다 보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것을 경험할 것에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카를이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다.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날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지금 당장 한번 해보겠나? 좋아. 그러면 저쪽 벽에 걸려있는 거울 앞에 서보게. 몇 초 동안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쳐다보고 자네 이름을 불러보게.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최근에 자네가 잘한 일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다시 자네 이름을 부르고는 넌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게나.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에 고마워라는 말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네. 카를은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카를,
너 어제 마크가 위급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처했어. 아주 잘했어. 사랑해, 카를.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기뻐. 고마워.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신기하고 놀라웠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이 어쩐지 진실이라고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가 위기에 빠진 마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도운 것은 사실이었다. 카를은 돈 호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거울 속의 자신과 이야기하는 연습을 적어도 한 달 동안 지속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뇌 과학자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내적 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내적 대화를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멘탈 컨디션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의식은 멘탈 컨디션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우리의 멘탈이 얼마나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의식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 혹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의식은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우리는 남들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남들도 우리를 더 많이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재하는 특별함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들에게 내재하는 특별함도 믿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1차원적 사고를 하는지 혹은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는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봉급 인상을 당당하게 요청하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간의 뇌가 인간을 편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나쁜 소식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들에게 있어 이러한 현상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던 이런 현상이 이제는 우리의 자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큰 비중을 두며 자신의 성공보다는 실수와 실패를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학계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토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합니다. 2. 따라서 특정한 기억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기억들을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4.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일들을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 서너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들이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재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몇 개의 기억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서적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6. 물론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도 거대한 정서적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기억으로도 거대한 정서적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 사람은 누구나 글자 그대로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도,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실패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구제불능 루저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성공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영웅의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일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창조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지는 각자의 감정 상태, 즉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분 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골라냅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느꼈던 과거의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집니다. 반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 중에서 슬펐던 장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은 한층 더 나빠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일로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점들이 즉시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사람을 거대한 부정적인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 해냈지? 이렇게 자문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이 떠오르고 우리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이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억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분 그대로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분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지나간 기억들도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망원경의 이쪽 혹은 저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특정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기억도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자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운동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운동을 계속하면 힘든 훈련이 재미있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자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의식을 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멘탈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강화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 연구에 따르면 뇌에 저장된 특정한 경험을 더 자주 떠올릴수록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는 법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의 성공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과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은 뇌에게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과거에 멋지게 해낸 일을 떠올리는 즉시 우리는 다시 자신이 멋진 영웅이라고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방금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골을 넣은 것과 같은 그 기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뇌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기억의 개수입니다. 긍정적인 사건의 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결승전에서 승리골을 넣은 것이 길을 건너는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승리골을 넣은 선수의 자의식은 경기 후 몇 달이 지나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의 무의식 체계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공은 하나의 성공일 뿐입니다. 더 많은 성공을 저장하고 훗날 더 많은 성공을 기억할수록 스스로를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월드컵 결승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영웅이 울적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남들을 돕는 일상의 영웅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중립적이다. 우리가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굳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승리를 쌓아 나갈 때 필요한 재료이다. 좋지 않은 상황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자신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여길 때만 그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카를, 너는 얼마나 큰 사람이니? 너는 정말로 얼마나 큰 사람일까? 만일 당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만일 당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면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겪어내야 할 것들을 겪기 싫어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노력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능숙하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 당신에게는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이다. 당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자의식이 탄탄할수록 문제는 작아 보인다. 탄탄한 자의식을 지녀야 자신이 문제보다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언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느낄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며 당면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큰 사람이다. 정말로 모든 것은 자의식에 달려있다. 탄탄한 자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당신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행복과 우정에 관한 문제도 그러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도 그러하다. 자의식이 탄탄할수록 주어진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소설의 형태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는 스토리 맥락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리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해낼 수 있다입니다. 저자는 보도 셰퍼, 출판사는 소미 미디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도 셰퍼,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이다. 그가 쓴 책들은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는 등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의 돈,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등이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자신에게 너는 아주 멋진 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목소리가 있는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너는 부족한 점이 많아,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가?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그다지 자제력도 없고 그다지 재능도 없고 그다지 경험도 없고 그다지 장점도 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는가? 관건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둘 중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누구나 경험하여 알고 있듯 타인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춤추게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타인의 말은 우리를 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왕따로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은 어떤가?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은 남들이 하는 말 모두를 합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남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너는 루저야. 너는 뚱뚱하고 못생겼어. 너는 게을러 빠졌어. 너는 그걸 해낼 수 없어.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은 어떠한가?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너는 아주 멋져. 너는 아주 특별해.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훌륭해.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만일 당신이 자신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나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바를 이룰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성공할 거야.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나는 내 가족과 나를 위해 정말로 충만한 양질의 삶을 살 거야.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당신에게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또한 만일 당신이 이 엄청난 내적 평화를 느끼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사람은 누구나 이 엄청난 내적 확신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아주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확신. 누군가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의식을 지니고 싶어 한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칭과 멘토링을 해오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누구에게든 자의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의식 없이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위너들의 남다른 점은 무엇인가? 위너들의 인생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다. 이들에게도 날마다 즐거운 일만 펼쳐지지는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들보다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 단 이들은 가장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자의식을 끊임없이 키워가는 방법을 습득한 사람들이다. 우리 내면에 자의식이 없다면 그 자리에 염려와 불안, 의구심, 두려움 등의 다른 감정들이 파고들어 자리 잡는다. 이 경우 작은 문제가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신이 무력하다고만 느껴지고 나는 해낼 수 없어라는 생각만 든다. 반면에 자의식이 탄탄하다면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스토리 라인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난 내가 계획하는 모든 걸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난 성공할 거야.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해. 이렇게 확신한다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당신은 무엇을 행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엄청난 내적 평화를 느낄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할 것이다.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 정도의 확신을 누릴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러한 내적인 확신을 느끼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난 해낼 수 있어. 난 그걸 아주 잘할 수 있어. 이런 흔들림 없는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것을 꿈꾼다. 사람은 누구나 바위처럼 단단한 자신감을 지니고 싶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난 할 수 없어. 하지만 난 해야 돼. 혹은 난 해야 돼. 하지만 난 할 수 없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의식적으로 제기해 보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대답하고 만다. 나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없어. 나는 그걸 해내야만 하지만 해낼 수 없어.
이들의 자의식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자의식의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나는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운 과제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두 번째,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각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자아의식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은 자아의식을 키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말 아닌가? 카럴이 반어법으로 혼잣말을 했다. 아주 유용한 팁이군. 하지만 그 순간 카럴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의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의식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평가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다. 이제 자의식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글귀 속의 내용을 예전에 운동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다. 체력을 키우고 싶다면 우선 체력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의식적으로 내려야 한다. 이는 자의식에도 적용된다. 만일 자의식을 키우고 싶다면 먼저 자의식을 키우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이런 결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의식을 키워야 할까? 당신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단지 이제 그것을 실현하기만 하면 된다. 날마다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이는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 곁에 머물러 계속 주시하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마크는 나의 행복과 성공이 나의 자의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마크의 말에 따르면 자의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1. 자신감.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내게 주어질 과제들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두 번째, 자존감. 내가 보기에 나는 사랑받을 만한 꽤 괜찮은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행복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를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세 번째, 자아상.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며 이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스스로를 이해한다. 나는 내가 어떤 결정을 왜 내려야 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잠시 후 카를의 머릿속에 자식에 관한 핵심을 요약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자의식의 세 가지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멕시코 인디언인 돈 호세를 만나서 자의식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낙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낙원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진리를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며 이 나무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들을 낙원에서 추방해 버릴 거라는 말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이 첫 번째 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 나무의 가지에는 아주 커다란 독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뱀은 거짓말을 하면서 염려라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이 뱀의 독은 염려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나뭇가지에 사는 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죠. 뱀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막대한 염려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순수했고 누구의 말이나 믿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금지된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뱀은 이야기를 시작했고 우리 인간들은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자신에 관한 뱀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돈 호세는 잠시 이야기를 멈췄다. 마크가 물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현자께서는 왜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까? 돈 호세가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그들은 낙원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멕시코 인디언들은 뱀의 이야기가 지닌 파괴적인 힘이 인간의 마음속의 의심과 염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리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순간부터 선한 세상을 더는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의 의심이 우리에게 독을 퍼뜨린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자신의 진실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존재 그 자체로 선하다. 이런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자신에 관한 거짓된 이야기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에서 죄란 우리 내면의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들은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식은 사라져버렸죠. 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이 우리 인간들에게 퍼뜨린 첫 번째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그다지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더 이상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본질과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존재를 왜곡된 방향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뱀이 인간들에게 퍼뜨린 두 번째 거짓말, 즉 너는 해낼 수 없어라는 거짓말 또한 이처럼 극적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낙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탐탁치 못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평가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두 가지 거짓말은 현실이 됩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야. 우리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자의식을 상실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는 알 수 없었어요. 이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파악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 즉 자아상이 투영된 반사체로 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신뢰 또한 상실해버렸죠. 좋은 소식이 하나,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의식을 상실했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나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거짓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의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무의 거짓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나무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도 좋습니다. 이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확신과 힘으로 가득 찰 것이고 우리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마크가 물었다. 두 번째 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돈 호세가 대답했다. 이 옛날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크가 요청했다. 돈 호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바꾼다면 우리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신에 관한 믿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나무 곁으로 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안정감이 들죠. 그리고 마음속에 힘과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 관한 생각과 믿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면 그 즉시 우리가 머무는 곳은 다시 낙원이 됩니다. 너는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멈추면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다시 낙원이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마크가 물었다. 돈 호세는 잠시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 너는 지금 네 이야기에 만족하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네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봐.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보십시오. 돈 호세는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다. 자네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는 경험도 해보았을 거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세상이 좀 더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혹은 덜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지. 자네가 어렸을 때는 두 나무 중 어떤 나무의 영향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자네는 어른이 되었어. 어른이란 뭔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의미한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머물고 싶어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꺼리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스스로 설득한다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자네는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어. 자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멋지게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나는 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이야.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카를이 대답했다. 저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마크처럼 강인해지고 싶어요. 마크처럼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돈 호세가 카를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강인함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네. 나도 마찬가지고 마크도 마찬가지야. 우리 두 사람 모두 가장 처음에는 거짓의 나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만 했어.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생명의 나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했지.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해낼 수 있어. 이 목소리의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어. 카럴은 돈 호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또 하나 있었다. 마크가 자의식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감. 나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존감. 나는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멋진 사람이라고 여긴다. 자아상. 나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에 대해서 감사한다. 마크에게서 자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의 영적 발전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네. 돈 호세가 설명했다. 카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로 고령의 멕시코 인디언 돈 호세를 쳐다보았다. 자네의 영적 발전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 중요한 것은 자네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야. 카럴은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 자체가 좋은 일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답을 할 수 없었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돈 호세의 말을 들으니 스스로 그 질문을 던져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을 만한 일이었다. 그때 돈 호세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네. 그래서 질문의 형태를 조금 바꿔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 그때부터 나는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하기 싫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네. 이 질문에 대답하는데 처음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었다네. 그게 가장 쉬웠지. 그러니 자네도 그것부터 시작해보게나. 카를은 그에게 자신의 법학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본래 법학을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는 동안 카를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그것이 카를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다. 그는 갑자기 한 가지 확신, 학업을 중단해야겠어라는 확신이 들었다. 카를이 이러한 생각을 돈 호세에게 말하자 돈 호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자네는 타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걸세. 부모님의 목소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고 여겼던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자네의 자아상이 아니라 제3자의 상이었어. 타인들에 의한 자네의 모습일 뿐 자네의 내면에서 나온 자네의 자아상이 아니었지. 그리고 동시에 자네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왔지. 이제 자네가 깨달았다시피 자네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 자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 자네의 자아상을 바탕으로 자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네. 자네는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찾게 될 것세.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게나.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너의 목표는 무엇인가? 너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너는 남들에게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는가? 자네에게 이루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다면 자네는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네. 자네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분명히 알기만 하면 돼. 누군가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이 주어져 있어.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이 자연의 섭리를 인식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묻다 보면 자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거야. 누군가에게 간절한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꿈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온전한 형상은 아니라네. 이는 첫 번째 나무가 속삭이는 거짓이 반영된 모습일 뿐이지. 이제 자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자기 자신에게 말해줄 때가 되었어.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카를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돈 호세가 이렇게 다그쳤다. 예, 정말로 원합니다. 돈 호세가 만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건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나를 사랑해. 난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자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가? 예,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돈 호세가 말했다. 카를은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는 말이었는데요. 물론 그렇겠지. 돈 호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말부터 해야 한다네. 거울 앞에 서서 카를, 난 너를 사랑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어떤 점이 자랑스러운지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죠? 카를이 물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닐 텐데요. 자네의 생각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새로운 이야기로 대체하는 거야. 돈 호세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과 이런 대화를 한 달 동안 나누다 보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는 것을 경험할 것에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을 믿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카를이 미심쩍은 얼굴로 말했다. 머리로 이야기는 쉽지만 날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 지금 당장 한번 해보겠나? 좋아. 그러면 저쪽 벽에 걸려있는 거울 앞에 서보게. 몇 초 동안 거울 속에 자신의 눈을 쳐다보고 자네 이름을 불러보게.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최근에 자네가 잘한 일이나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난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고 다시 자네 이름을 부르고는 넌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게나. 그리고 천천히 심호흡을 한 뒤에 고마워라는 말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이네. 카를은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카를, 너 어제 마크가 위급했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처했어. 아주 잘했어. 사랑해, 카를. 네가 이 세상에 있어서 기뻐. 고마워.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동시에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신기하고 놀라웠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거울 앞에서 자신이 했던 말이 어쩐지 진실이라고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가 위기에 빠진 마크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도운 것은 사실이었다. 카를은 돈 호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거울 속의 자신과 이야기하는 연습을 적어도 한 달 동안 지속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뇌과학자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뇌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뇌를 통제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내적 대화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 속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적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내적 대화를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멘탈 컨디션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의식은 멘탈 컨디션의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은 우리의 멘탈이 얼마나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척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깁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의식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 혹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의식은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우리는 남들을 더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더 많이 좋아할수록 남들도 우리를 더 많이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내재하는 특별함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남들에게 내재하는 특별함도 믿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1차원적 사고를 하는지 혹은 다차원적인 사고를 하는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봉급 인상을 당당하게 요청하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자의식은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인간의 뇌가 인간을 편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소식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오랫동안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나쁜 소식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들에게 있어 이러한 현상이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은 우리 인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합리적이었던 이런 현상이 이제는 우리의 자의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큰 비중을 두며 자신의 성공보다는 실수와 실패를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식을 고치할 수 있을까요? 학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학계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토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합니다. 2. 따라서 특정한 기억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일들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긍정적인 기억들을 저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잘한 일을 기록하는 것도 긍정적인 기억을 저장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4.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긍정적인 일들을 필요할 때마다 떠올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 서너 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 생물학자들이 뼈조각 몇 개를 가지고 거대한 공룡을 재현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몇 개의 기억을 바탕으로 거대한 정서적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6. 물론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도 거대한 정서적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기억으로도 거대한 정서적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7. 사람은 누구나 글자 그대로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 수도 더 작은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실패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이 구제불능 루저라고 느낍니다. 반면에 자신이 경험한 몇 건의 성공에 집중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영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영웅의 정서적 형상을 만들어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대부분의 일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창조됩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지는 각자의 감정 상태, 즉 기분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기분 일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기분과 일치하는 무언가를 골라냅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느꼈던 과거의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집니다. 반면 지금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 중에서 슬펐던 장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분은 한층 더 나빠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 일로 누군가와 다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다른 점들이 즉시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사람을 거대한 부정적인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기억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 해냈지? 이렇게 자문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이 떠오르고 우리의 기분은 한층 더 좋아집니다. 이 세상에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기억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분 그대로 과거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기분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지나간 기억들도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들은 항상 망원경의 이쪽 혹은 저쪽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특정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기억도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자신의 자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운동과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운동을 계속하면 힘든 훈련이 재미있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자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의식을 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멘탈 컨디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강화됩니다. 신경과 전문의들 연구에 따르면 뇌에 저장된 특정한 경험을 더 자주 떠올릴수록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는 법을 더 많이 연습할수록 자신의 성공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과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은 뇌에게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과거에 멋지게 해낸 일을 떠올리는 즉시 우리는 다시 자신이 멋진 영웅이라고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방금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골을 넣은 것과 같은 그 기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뇌에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기억의 개수입니다. 긍정적인 사건의 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에게 결승전에서 승리골을 넣은 것이 길을 건너는 낯선 할머니를 도와준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승리골을 넣은 선수의 자의식은 경기 후 몇 달이 지나면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인간의 무의식 체계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공은 하나의 성공일 뿐입니다. 더 많은 성공을 저장하고 훗날 더 많은 성공을 기억할수록 스스로를 더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월드컵 결승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영웅이 울적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남들을 돕는 일상의 영웅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중립적이다. 우리가 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굳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승리를 쌓아 나갈 때 필요한 재료이다. 좋지 않은 상황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문제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자신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여길 때만 그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칼을. 너는 얼마나 큰 사람이니? 너는 정말로 얼마나 큰 사람일까? 만일 당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만일 당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작은 사람이라면 이를 성장의 계기로 삼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겪어내야 할 것들을 겪기 싫어한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 노력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처하는 데 능숙하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무엇도 당신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든 당신에게는 나는 해낼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다. 바로 그것이 자유이다. 당신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자신의 문제보다 더 작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자의식이 탄탄할수록 문제는 작아 보인다. 탄탄한 자의식을 지녀야 자신이 문제보다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언제 자신이 큰 사람이라고 느낄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며 당면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자신을 큰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큰 사람이다. 정말로 모든 것은 자의식에 달려있다. 탄탄한 자의식을 지닌 사람만이 행복과 성공을 누릴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당신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 행복과 우정에 관한 문제도 그러하고 돈과 관련된 문제도 그러하다. 자의식이 탄탄할수록 주어진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는 소설의 형태로 쓰여진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는 스토리 맥락을 따라가지 않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리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